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입니다. 저는 임상약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약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약학은 환자 개개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물의 실제 사용 과정이나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약물 치료는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를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환자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임상 결과를 주고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피 가능한 의료 비용을 증가시켜서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메디케이션 위다웃 함이라는 것을 전 세계 캠페인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약물 위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약물 관련 위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서 약물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약물 관련 위해 발생 규모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그 문제의 규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두 번째는 약사가 약물 중재를 할 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약물 사용과 부정적인 임상 결과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검토가 필요한 환자를 찾기 위해서 고위험 환자군 선별 및 약물 위해 예측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실무 적용이 가능한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약물 검토 도구를 만들거나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약사에 의한 약물 안전 서비스를 적용하고 확산하는 그런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저희가 5가지의 저희 연구실의 연구를 가이드하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의 모든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약물 치료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실의 다양한 연구 활동과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첫 번째 연구 테마는 노인에서 약물 관련 유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약물은 치료의 핵심이지만 약물 중복, 부적절 약물, 약물 상호작용 등 부적절한 사용과 이르는 부작용 발생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약물 관련 문제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무 기록을 차트 리뷰하여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노인 환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할 때 중요한 점은 응급실 방문이 약물 관련인지 아닌지를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전에 정해진 체크리스트와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를 통해 전체 응급실 방문 중 15%가량이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그중 다수가 예방 가능한 사례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 만성 질환들을 동시에 앓고 있어서 복용 약제 수도 많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거주 환자들에서 극성기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유를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무려 30%에 가까운 사례가 약물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특히 비열스 크리테리아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노인 환자의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과도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어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약물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연구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입원했던 노인 환자가 퇴원 후 다시 약물 관련 문제로 재입원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여기서 수집한 결과는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약물 관련 재입원 예측 모델 개발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 연구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군은 약물 부작용 위험이 높은 환자군이었는데요. 약물 자체가 부작용 위험이 높은 고위험 의약품이 관심 연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고위험 의약품에는 마약성 진통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 있겠고요. 각각의 약물마다 다양한 부작용들을 정의하고 이의 규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연구 결과들은 학술지에 투고하여 전파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테마는 중재를 위한 근거 생성입니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약물류의 규모에 대해 파악했다면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약물류에 취약한 특정 환자군 및 위험 요인을 찾아서 약물 중재의 근거를 생성하는 연구입니다.
한컬린 약물은 저희가 주로 관심 갖는 약물군 중 하나로 낙상, 인지기능저하, 입마른, 변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고령 환자에서 그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저희는 한컬린 약물이 응급실 방문, 치매 발생, 사망 등 다양한 부정적 임상 결과의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이런 근거가 축적되면 특정 환자군의 한컬린 약물의 잠재적 이득보다는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중재 전략을 설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른 연구들로 이제 전하트륨 혈증의 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무엇이 있는지, 엔세이드나 경구 항웅제제코제 같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출혈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PPI와 같은 위장관 보호제 등 예방요법을 사용 시에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항관면성 환자에서 초기 복약 수능도가 치료 실패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비계획된 입원에 미치는 영향, 마약성 진통제 장기 사용의 위험 요인 등 다양한 흥미로운 연구 주제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약물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임상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약물 관련 위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로 예측에서의 다약제 복용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던 모델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항암 중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예측 모델로 암 환자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암종이나 병용하는 다른 항암제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특화된 예측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을 예측하는 모델로 약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낙상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엔세이드 복용 노인에서 중증 위장관 합병증을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로 엔세이드의 용량과 병용 약물 등 다양한 임상 요인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금성 신손상 예측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라스 억제제, 엔세이드, 이뇨제의 병용 투여, 그리고 조영제 사용과 같은 약물 중심의 위험 요소에 주목하여 약물 병용 패턴이 급성 신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연구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약물 복용 이력의 시간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위험 변화를 예측하는 동적 예측 모델을 개발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재 위험 평가를 넘어 치료 지속 여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첫 번째는 도학 복용 중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시점별로 뇌졸중 및 주요 출혈 위험을 예측한 모델로 임상 활용을 위해 노모그램 형태로 시각적 도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정맥 혈전색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 여부에 따라 향후 출혈 및 재발 위험을 시간 경과에 따라 예측하는 모델로 임상적 치료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칼큘레이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단순한 고정된 시점에서의 위험 예측을 넘어서 임상 상황과 환자의 시간 경과를 반영한 동적 예측 모델을 통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군 또는 약물 관련 위해를 예측하는 모델들을 개발하여 임상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테마는 약물 검토의 표준화를 위한 도구 개발입니다. 약물 검토의 질과 일관성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갖춘 약물 검토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약물 검토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약물 검토 도구까지 포함해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도구는 Korean Anticholinergic Burden Scale KABS입니다. 고령 환자에서 항콜린 약물은 인지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되어 있어 약물 검토 시 항콜린성 벌든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도구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도구마다 점수 기준이 다르고 국내 약물 사용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문헌 고찰과 대입할 설문 과정을 통해 한국 의료 환경에 특화된 평가 도구인 KABS를 개발하였습니다. KABS는 국내 사용 약물에 기반하여 실제 임상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안 메디케이션 리뷰 툴 한국형 약물 검토 도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도구는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용과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용으로 구분되어 각각 81개, 7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구는 23개의 질환군을 기반으로 질환 중심의 약물 검토가 가능하며 명시적 기준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실행 가능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약사 주도의 중재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이 용이하며 고령자의 약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다음은 위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의약품 처방 검토를 위한 AI 기반과 지식 기반 모델을 통합한 CDSS 개발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CDSS인 DUR 시스템은 경고 피로도가 높고 실제 임상에서 반영률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AI를 기반을 통합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CDSS를 개발하여 불필요한 경고는 줄이고 의료진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경고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이상 반응을 전산적으로 식별해주는 트리거 도구도 함께 개발하여 환자의 위해를 조기에 포착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I 전산 개발팀에서는 AI 모델과 지식 기반 모델에서 생성된 경고들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경고들에 대해 약사들이 임상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개발기관인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다른 3차 종합병원에서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다기관 검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거 도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도구는 의약품 부작용 시그널을 전산으로 자동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어떤 약물이 어떤 트리거를 유발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전산팀에서는 경고 화면을 구현하였고 저희, 저희는 생성된 경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CDSS와 마찬가지로 개발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먼저 평가를 진행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심혈관 질환 고령 환자 약물 검토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라스프 칼디오는 비얼스, 스탑스타트, ESC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였지만 유럽 중심의 문헌과 전문가 의견을 기반해 한국 임상 환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심혈관 질환 고령 환자에 특화된 도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AHA, 비얼스, 스탑스타트, 그리고 한국 지역사회 도구, ESC 가이드라인 등 최신 지침을 통합하여 이번 외래 모두 적용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체 약물 제한과 모니터링 포인트 등 실행 가능한 권고사항을 포함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상 환경에서 심혈관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들에게 병원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약물 검토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테마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약사 서비스 도입 및 효과 평가 연구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약물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치료 이행기, 지역 사회, 요양시설 등 여러 임상 환경의 약물 검토 서비스를 실제로 도입하고 그 효과를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약사 서비스가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 이행기 약물 관리 연구입니다. 입원, 퇴원, 전원 등 1년의 치료 이행기에 있는 대개의 환자는 복용약물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 없이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물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의 약물 관리 서비스가 치료 이행기 환자의 약물 적절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시설 환경에서의 약물 검토를 진행한 연구입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장기 재원을 하며 노쇠한 상태의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요양원 2곳을 방문하여 개발한 검토 도구에 따른 약물 검토를 진행하였고, 환자의 3분의 2가 노인 부적절 약세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 사용 적정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실을 포함하여 여러 약사님들이 총 22곳의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약물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약국에서 진행한 연구이며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약물 검토 연구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 다른 처방 사이에 약물 중복이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약사의 포괄적 약물 검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약국에 방문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4분의 3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약물 검토 도구에 따른 부적절 약물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물 검토 도구를 기반으로 약문약답에서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AI 모델의 유효성 및 실용성 평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진행 중인 연구로는 약물 관련 위해 통합 예측 모델 및 맞춤형 약물 관리 서비스 연구인데요.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주요 약물 관련 위해 예측 모델 및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환자 맞춤형 약물 관리 서비스 시행과 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 17동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실험 중심의 연구실과는 달리 저희는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의 작업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데이터를 보고 코딩을 하고 문헌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쓰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별도로 마련된 병원 전산용 컴퓨터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EMR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은 서울대학교 병원 순화기내과 구의병동에서 실제 병동 약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 시점에서 환자의 약물을 검토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동에 가기 전 환자의 진료 및 약물 정보를 사전 확인하고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오전에는 퇴원 예정 환자들의 퇴원 약물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있는 경우 중재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동에서 퇴원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진행하며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에게는 맞춤형 복약 자료와 함께 더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외부약이 있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치료 이행기에도 안전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들이 가능하게 해줬던 저희 대학원생들입니다. 이들 대학원생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그리고 임상적인 가치 있는 활동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임상 실무도 하지만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역량이 큰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실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나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